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이는 급히 짐을 끌고 알바를 하러 카페로 부랴부랴 뛰어갔다. 하영이는 최근에 부동산 계약을 했고 간단하게 월세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다. 하영이가 최근에 계약한 집은 굉장히 아늑했고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코로나 시국이라 대학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학교 기숙사나 집안에 거주하는 집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싸게 해서 돈을 더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대학교 비대면 수업이 많은 지금 하영이는 알바를 더 늘렸고,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삿짐도 다 풀지 못하고 대충 짐만 풀고 가방만 챙겨 카페로 출발하였다. 아이고, 아직도 짐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 이걸 언제 다 치운담? 하영이는 서둘러서 짐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큰 집에 이사올 것도 아니고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는 하영에게 정말 짐이 되는 것은 옷과 화장품뿐이었다. 하영이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바스락, 바스락바스락, 점점 빨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영은 참다 못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러 화장실에도 들어가 보았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야? 하영의 집은 화장실과 거실이 전부여서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면 분명히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밤마다 하영의 집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영은 참다 못해 이웃집의 초인종을 눌러 확인해 보았지만 이웃은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전전날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친척집에 있다가 왔다고 하였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그 옆 이웃집밖에 없고, 윗집은 비어있는데 도대체 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하영은 그대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넣어봤다. 아니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 혹시 가전제품이나 집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영은 주인으로부터 별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 그날부터 하영의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다. 자신이 사용하는 빛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데 찐득찐득했다. 이게 뭐야? 꺼림칙해. 난 빛을 이렇게 더럽게 쓰진 않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영은 이것이 귀신의 소행인지, 그리고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 무서웠다. 처음에 빛에는 머리카락이 끼어있긴 했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생각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이 늘어났고 찐득찐득함이 늘어갔다. 하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있는 힘껏 지르고 배치 있는 화장대로 달려갔지만 거기서 알 수 없는 힘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에는 빨간 옷을 걸치고 노란 목도리를 한 여자가 자신의 빛을 미친 듯이 뱉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거치던지 빛에는 피가 묻었고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하영은 그대로 기절했고 깨어나보니 신기했다. 하영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짐을 재빨리 정리했고 지인에게 귀신이 나온다며 말해봤지만 지인은 역시나 시치미를 뗐고 집을 나와서 대학 동기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하영은 결국 다른 집을 구했다. 현재 그 빛은 버린 상태다. 시간이 지난 후 가끔 하영은 그 빨간 옷에 노란 목도리를 한 미친 여자가 머리를 빗고 있는 장면을 회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섬뜩함이 재현되는 듯했다. 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영이는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실컷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다. 얘들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도 오지게 땡겨보자. 그래, 다음에 보자. 다영이는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다. 이 시간에 누구지?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설마 벨트 장난? 그것도 이 시간에? 다영은 화면을 끄고 다시 자리에 누울 준비를 했다. 씻기 너무 귀찮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야지.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다영은 두려운 마음이 들 새도 없이 짜증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 젖히려다가 순간 움찔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다영은 화면과 스피커를 켜고 누구냐고 소리 질렀다. 근데 어떤 얼굴이 지그재그로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갑자기 얼굴을 화면으로 들이대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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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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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뭐야, 누구세요?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화면에서 그 남자는 계속 나오라고 재촉했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협박을 하였다. 근데 이상한 건 화면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남성의 목소리를 주변 이웃들이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작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층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또 밖에서는 이웃들 소리가 큰 비명 소리가 아니어도 조금씩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꼭두 새벽에 이렇게 큰 비명을 질러가며 사람을 나오라고 하면서 죽는다는, 협박을 하지 않나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이웃집에서 따질 것이고 웅성될 것이 분명했다. 다영의 예상외로 전혀 이웃들은 모르는 눈치였고 다영은 더욱더 공포에 휩싸였다. 다영은 잠이 다 깼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다영의 집 현관에서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아니었고 아파트 건물 바깥에서 호출기를 누르는 것이었다. 다영은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다. 다영은 자신을 해치는 존재라면 호출기 바깥에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영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를 생각이 갑자기 든 것이다. 결국 다영은 현관문 바깥으로 나온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나왔다. 다영은 그 순간 그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알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이후 이야기의 해석. 다영이 뛰쳐나오고 현관문을 받았는데 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닫히는 소리가 한 번 더 났다. 그것은 집 내부의 의문의 존재가 다영을 해치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가 아무도 못 듣는 초인종 소리와 외침 소리를 듣고 다영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이런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지우는 짐을 들고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섰다. 204호역인가? 방문을 열자 좁지만 깔끔한 내부와 침대, 책상, 그리고 정면 벽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짐을 정리하다 말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거울을 만져보며 떼도 되나? 실리콘으로 붙어있네? 지우는 잠시 찝찝한 듯 거울을 보았다. 밤이 되자 지우는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거울 쪽을 힐끔 보았다. 근데 아까부터 뭔가 이상해. 지우는 벌떡 일어나서 거울 쪽을 살펴보았다. 방금 웃은 거야? 아니야. 피곤한 것 같아. 지은이 거울을 이불로 가리고 불을 껐다. 이상한 소리의 주인공은 잠에서 깼다. 아침에 지은은 핸드폰을 켜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려던 찰나 핸드폰에 지은이 찍지 않은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게 뭐지? 자고 있는 지은을 거울 쪽에서 찍은 사진 같았다. 설마 거울 속에서 찍은 거야? 말도 안 돼. 이후 지은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어제 거울에 덮어두었던 천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다시 덮었는데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내가 착각한 거겠지 천이야. 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은은 무서운 마음을 애써 누르고 학교에 갔다. 지은아 안녕. 너 요즘 왜 이렇게 창백해? 잠 못 잤어? 친구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헐, 손이 너무 차갑잖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방금 뭐가? 지은의 손을 만지는 순간 친구의 눈동자에 거울 속 지은이 살짝 스쳐갔다. 밤이 되자 지은은 다시 혼자 방에 있었다. 핸드폰을 켜고 지은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 핸드폰을 보자 거울 속 지은의 눈빛이 정면을 응시하고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거울 속 지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곧 바뀔 거야. 지은은 아침에 일어났다. 아무래도 거울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집주인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지은은 거울을 반드시 떼고 싶어. 창고로 향하였다. 지은은 고시원 창고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 속 문구에는 그 거울은 사람을 뒤바꾼다. 처음엔 똑같아 보이지만 눈빛이 다르다. 지은은 그 노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지은은 그대로 달렸고 거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때 지은은 너무 머리가 아파왔고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갑자기 지은은 과거가 떠올랐다. 어린 지은이 거울 앞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집이었다. 그리고 지은은 기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자신 앞에 거울이 있던 것이다. 거울 속 지은은 먼저 움직였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이제 돌려줘야 할 때가 왔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과거에 거울 앞에서 놀다가 다쳤었고 그때 거울 속 가짜 지은의 영혼과 원래 지은의 영혼이 바뀌었다.
그리고 거울 속 가짜 지은은 지은으로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억을 잃고 지은으로 살아간 것이다. 이후의 이야기, 이제 난 당신한테 더 이상 놀아나지 않아. 이만 죽어줘야겠어. 또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야 되찾았어, 내 모습을. 이게 몇 년 만이야? 당신이 그동안 거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거울 속에서 멋모르고 나의 삶을 빼앗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본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렇다. 실제로 지은은 원래의 몸을 되찾고 거울을 깨부셨다. 그리고 집주인의 시체를 강물에 내다버렸다. 도대체 지은과 다른 사람들을 거울에 가둔 자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앞으로 지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띠링띠링. 곰칠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은 짐을 정리하며 방 안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이사 첫날 밤이었다. 그때 천장에서 쿵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윗집 진짜 시끄럽네. 유진은 이어폰을 끼고 무시하려 하지만 의자 끄는 소리까지 들렸다. 503호, 좀 조용히 하라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관리인은 그 집이 5년째 비었다고 하였다. 천장에서 계속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밤 11시 넘으면 윗집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유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윗집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유진은 그냥 집에 왔다. 하지만 바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야 말았다. 바로 천장에 금이가 있는 것이다. 이게 뭐야? 유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윗집으로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유진은 초인종을 눌렀고 반응이 없자 문을 열어봤는데 기묘하게도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려있네? 유진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갔고 TV는 꺼져 있는데 전원은 켜져 있었다. 마치 누가 살았던 것처럼 식탁 위에 따뜻한 커피잔, 젖은 수건, 정돈된 침대와 이불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버려진 공간인데 누군가 방금까지 살았던 느낌을 받았다. 여기? 정말 아무도 안 사는 거 맞아?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인물들 중 하나가 유진이다. 이건 나야? 유진이 가사진을 바라보며 과거 기억이 잠시 반짝였다. 어린 시절 유진의 아파트 복도에서 웃고 있는 아이, 한 소녀가 손을 잡고 있었다. 유진은 그 집 안에 있을 때 문 밖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 밖을 나가려다가 유진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다. 방금처럼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 유진, 그리고 눈이 없는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라는 낙서가 써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방 안 서랍이 낡은 일기장에는 표지에 아이 글씨체로 언니는 날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유진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깍! 뒤에서 무언가가 유진을 잡았던 것이다. 언니, 왜 나를 잊었어? 라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제 윗집에 들어간 건 꿈이었나? 유진은 자신의 손바닥을 보는데 먼지가 묻은 자국과 긁힌 상처가 있었다. 진짜였어. 유진은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리 예전에 503호 살았던 적 있어? 그럼 나 동생 있었어? 엄마는 불안한 말투로 나보고 외동이라고 하였다. 언니! 갑자기 유진의 머릿속에 동생으로 추정되는 자가 외치는 소리에 유진은 다시 윗집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윗집을 열고 들어갔고 윗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자 진단서가 눈에 띄었다. 환자 유진은 외상 후 기억 억제 증상 동생 유나와 관련된 기억은 비정상적으로 봉인됨. 유나? 내가 유나를 잊은 게 아니야? 유진은 바로 내려갔고 이웃들에게 수소문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웃들은 유나에 대해서 몰랐다. 결국 유진은 어릴 적 가족 사진을 찍었던 사진관을 찾아내어 방문하게 되었다. 유진은 사진관의 주인 할아버지와 만났다. 혹시 예전에 우리 가족 사진이 보관돼 있을까요? 제 이름은 곰유진. 제 동생은 곰유나예요. 할아버지는 사진이 좀 파손된 것 같다고 한 사람이 안 보이는 사진을 건재주셨다. 사진에는 유나의 얼굴만 찢겨있는 듯했다. 유나는 혼란스러워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고 빨리 엄마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즉시 엄마에게 향했다. 유진은 엄마에게
앞선 사건들을 전부 말했다. 엄마는 내가 아팠다면서 유나가 나를 다치게 하였다고 답해주었다. 다만 유진은 유나가 실종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있었다. 어린 유진은 유나와 놀다가 유나는 유진의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였다. 그때 유진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엄마는 유나를 꾸짖었다. 유진은 더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홀린 듯이 윗집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 윗집에는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드디어 나를 기억했구나. 유나는 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카롱을 건넸다. 언니, 이제 모든 게 기억날 거야. 그날의 기억? 엄마는 유진과 유나를 떼어놓고 유나를 방 안에 가두었다. 유나는 울면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유진은 그 방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유나야, 미안해. 유진은 그 문을 열어 제꼈다. 그리고 금이 간 벽을 발견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그 금간 벽을 망치로 깨부셨다. 그리고 방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기억했구나. 그럼 언니 내 모습을 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유골과 그 옆에 있던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나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유나는 이렇게 말했다. 언니, 다시 태어나면 만나자. 그리고 유진은 입에서 머리카락을 토해냈다. 이야기해서 유나는 부모의 학대를 받았고 반대로 엄마는 유진을 편애하였다. 또한 어렸을 적 유진은 유나를 방치했고 유나는 결국 영문모를 원인으로 그 방에서 죽게 된 것이다. 유나는 사실 원한이 풀리지 않았고 다시 태어나자는 말로 바로 유진을 죽인 것이다. 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다. 붉어진 얼굴, 잦은 염증, 보기 싫은 흉터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은 고통이었다. 비싼 화장품, 좋다는 시술, 내본 것이 없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깊숙한 곳의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기묘한 정보를 얻었다. 만월초 에센스, 이름부터 낯선 그 에센스는 어떤 피부 고민이든 하룻밤 만에 마법처럼 해결해준다고 했다. 만월초 에센스의 성분은 복잡하고 음침했다. 살아있는 벌레의 체, 깊은 산속의 이름 모를 약초 등 혐오스러운 재료였지만 완벽한 피부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수는 그 에센스를 구매했고 배송되자마자 피부에 발랐다. 바르고 나니 피부가 조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지수는 깜짝 놀랐다. 붉었던 피부는 거짓말처럼 깨끗해지고 염증과 흉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변한 지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 지수씨,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시술 받았어요? 어느 피부과예요? 칭찬에 우쭐해졌고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완벽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부터 피부 밑에서 간지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간지러움이었지만 점차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깊은 곳이 간지러웠고 마치 피부 밑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불쾌한 감각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피부에 귀를 대면 아주 희미하게 수많은 벌레들이 움직이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낮은 속삭임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이 점점 또렷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목소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작은 목소리들이 한데 섞인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지수에게 말했다. 껍질을 벗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우리를 내보내줘. 넌 완벽해지고 있어. 공포에 질린 지수는 마지막 남은 에센스를 쏟아부었다. 이제 이것 말고는 이 고통을 멈출 방법이 없었다. 에센스가 피부에 스며들자 간지러움이 최고조에 달했다. 피부가 뜨거워졌고 속삭임은 절규처럼 변했다. 피부가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이 에센스는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완벽한 피부라는 아름다운 껍질을 가진 무엇으로 변형시키는 촉매제였다. 완벽한 피부는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한 보호막이자 완벽한 형태로 변태하기 위한 고치였던 것이다. 거울 속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완벽했던 피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균열 사이로 끔찍한 검은 액체와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비쳐 보였다. 마지막 순간 지수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얼굴에는 기묘하도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수의 미소가 아니었다. 완벽한 껍질 속에서 완전히 자라난 존재들이 지은 세상을 향한 끔찍한 환영의 미소였다. 완벽한 피부.
그것은 인간 지수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다. 끔찍한 변화가 끝난 후 지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겉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지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지수의 아름다움은 어딘가 어색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특유의 만월초 에센스 냄새가 그녀를 맴돌았다. 동생인 혜진은 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잘되거나 웃지 않았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는 듯했다. 혜진은 언니의 원룸텔을 찾아갔다. 방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언니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지만 더 강하고 역겨웠다. 지수는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혜진은 언니의 뒷모습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다. 그때 창밖에서 햇살이 강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예전에는 햇빛에 약해 커튼을 꼭 쳤던 언니인데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오히려 햇빛에 닿은 피부가 더욱 투명하고 완벽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혜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언니는 더 이상 언니가 아닌 것 같았다. 며칠 후 혜진은 언니의 방에서 우연히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낯선 글씨체로 쓰여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만월초 에센스에 대한 이야기와 피부 및 간지러움, 자신 안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다는 공포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나는 곧 사라진다 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언니, 그 에센스 어디서 구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멈출 수 없어. 이 아름다움.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혜진은 온몸을 떨며 원룸텔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으나 혜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알던 언니는 사라졌다. 언니의 피부에서 기어다니는 기생충 같은 것들, 비로소 언니의 완벽한 피부. 이제 그것들은 다른 희생자를 유혹하며 세상을 걸어다닐 것이다.